시장의 흐름부터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네. 먼저 봐야 될 것은 미국 증시 상황과 우리 증시 상황을 같이 맞대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벌써 14개월째 강세장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과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세 반등 장세에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이 2배 정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점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시장 흐름, 전반적인 대세 흐름과 관련돼서 약간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샷다운 같은 임시 연방정부 폐쇄 같은 변수죠. 또 현재 무역과 관련돼서는 오늘 발동됐다고 하는 쉐이프 가드가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지금 현재 회계 문제라든가 또는 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외국인들이 지분 5% 이상 갖고 있었을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식이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휘청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세가 우호적인, 즉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그러한 모든 변수는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 잔잔한 파도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인식한다면 약간의 변수 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의 증권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는 다 같이 움직이는 속성이 좀 있죠. 또 시장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주가 특히 가장 무거운 현재 미래에셋 대우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전반적인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점은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 세계 경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하다는 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IMF에서 글로벌 GDP 금년입니다. GDP 전망을 기존 3.7%, 이것도 높은 상태였었거든요. 그것을 3개월 만에 다시 0.2%포인트 더 높여서 3.9%, 그것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까지도 같은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에서 그 점 확인이 되고요. 내용을 지역별로 본다면 미국이 2.3에서 2.7, 2.3에서 2.5가 넘어갔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2.7%로 현재 지금 GDP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요. 또 선진국이 2.0에서 2.3, 이머징 마켓, 즉 현재 신흥국은 4.9에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추가 상향 조정되는 폭은 상대적으로 약간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전 세계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회복 단계를 넘어서 호조 단계까지 올라선 그런 상태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여건도 좋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속도로만 현재 인상되고 긴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시장 심리를 거론했어요. 시장 심리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시장 내 증권주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 참가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전반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느새 최근 들어 조금씩 지수를 봤을 때도 확인이 됩니다만은 회복이 되면서 지금 3,200포인트 이상, 3,500포인트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가만히 보면 그나마 전 세계 경제 가장 잠재 위협거리로 남아있는 중국 문제, 그중에서도 부채 부담이 가장 컸죠.
총 부채가 현재 정부 또 현재 지금 가계 기업들의 부채를 다 합한 것을 총 부채라고 합니다. 총 부채가 GDP의 280%가 넘어가죠. 절대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커서 그것이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잠재적인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채 부담을 딛고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7년도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6.9%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6년도 그 전에 현재 GDP 성장률이 6.7%였었죠. 계속 GDP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현재 2017년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년 만에 유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그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원 위안화가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됐어요. 작년 그 전해대 2016년 대비 10.8%가 증가됐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고요. 또 인프라 투자 확대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 금년입니다. 약간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제시한 2018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6.7%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금융공사 같은 데에서는 7.0%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정도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산업 생산이 현재 작년 동기 대비 6.2% 예상보다 높았고요. 다만 소매 판매 9.4%는 약간 현재 기대 또는 현재 작년 동기 대비 약간 못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계절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1월부터 10일까지 누적치입니다. 누적치 고정자산 투자가 7.2% 시장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투자 활동이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외환보유고인데요. 작년 이맘때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가되면서 현재 3조 1,400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상당히 중국의 지금 외환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안화 환율도 그렇죠. 현재 6.4위안 달러당 6.4위안까지 현재 지금 위안화 달러 환율이 현재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안화가 절상됐다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 위안화는 달러당 6.8, 6.9까지 치솟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거의 9.4%, 거의 10% 가깝게 절하된 것이 아니고요. 절상된 상태입니다. 중국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거의 10% 가깝게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미국 못지않게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던 그 부채 부담도 상당히 희석되고 있거나 상당분 현재 지금 해소되고 있는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대입해서 볼 수혜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 쪽입니다. 중국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공급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에틸렌이나 또는 벤젠 같은 기초 유분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좋고 마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SBR 합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기초적인 소재, 산업재, 철강이나 또는 비철금속도 좋고요.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중장비 쪽의 수요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